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 당신의 하루를 환영합니다 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4월 2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미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시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시는 6월 30일까지니까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복합 전시라고 하면 대부분 어렵다 아니면 너무 힘들다, 현대미술 이해하기 어려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주변이나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랑 관련한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 제목에서 당신의 하루를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모니터를 처음 켰을 때 모니터에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단어는 웰컴 혹은 환영합니다 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로 이 기기를 접속했을 때 당신은 거기에 접속됐습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현대 사회의 전자기기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소비하는 요즘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전시는 총 7명의 작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페인팅부터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한 가지, 왜 영상만이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디어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분들도 나는 미디어 작가야 아니면 나는 어떤 페인팅 작가라고 분리하는 시대는 넘어섰고요. 작가분들도 그 자신의 작품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7명의 작가들은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 혹은 이미지 그리고 본인이 상상하는 것들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당신의 하루는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는 접속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많이 생각하실 건데요. 그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거에서 따온 말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책을 읽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존재함을 느꼈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어떤 전자기기나 아니면 어떤 영상에 접속이 됐을 때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아니면 이 세상과 같이 소통하고 있음을 대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메인의 언어로 이번 전시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실 텐데요. 이전시장, 사전시장, 오전시장 총 3개의 전시장을 관람하시면서 7명의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염지혜 작가입니다. 염지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커런트 레이어즈의 3번째 시리즈 포토샤핑적 삶의 매너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커런트 레이어즈 시리즈가 이제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지질 시대, 그리고 플라스틱에 관련된 플라스틱 시대, 지금은 현대 사회의 이제 미디어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삶을 구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토샤핑적 삶의 매너에서는 일부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에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일상인의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작품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작가입니다. 두 번째 작가는 안가영 작가예요. 안가영 작가는 상상력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작품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작가입니다.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라는 작품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면 작가가 나도 좋다고 화답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즈로 작가가 화답을 하는데요. 하트를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좋다고 이렇게 춤을 춰는 장면도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관람객이 누르시게 됐을 때 100번째가 되면 안가영 작가가 또 다른 포즈와 또 다른 멘트를 여러분께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전시장에 오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헤르메스의 상자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이야기를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작품이에요.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프롤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제우스로부터 택배 상자를 여신 헤시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쾌쾌하게 묻은 어떤 골판지 상자를 헤르메스가 이제 들고 지나갑니다. 어떤 미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미로에 도착했을 때 헤르메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을 이 작품으로 풀어낸 건데요. 여기서 작가는 이 미로를 저희 디지털 그리고 인터넷상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 미로에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오택관 작가입니다. 오택관 작가는 다양한 색과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리드미컬하게 작품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가의 작품은 프라운 스페이스라고 터널 버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한 번 더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요. 작가는 작품을 할 때 그 전시 공간에 가장 맞게 그리고 그 전시에 어울리게 새로 제작하는 형태로 작품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각형 형태의 프라운 스페이스였다면 이번에는 터널 형태의 프라운 스페이스입니다. 작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 그리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오가는 작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제로 이 프라운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금 내가 있는 공간과 다른 어떤 미지의 공간 아니면 가상 공간에 진입한 느낌을 관람객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관람객이 어느 공간에 진입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부분들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그래픽처스 흔적 10년간의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저희는 버전 5번째 버전을 저희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버전 5번째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작가가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10년간, 디케이드라는 것을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작가가 2015년부터 10년간 이 작품을 프로젝트 형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9개의 합판 2.4m, 1.2m의 합판을 이용해서 그 전시 공간에 맞게 새롭게 그 칠을 누적하고 가변 공간 형태로 구조물까지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층의 이전시장을 지나서 이전시장 안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면 사전시장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사전시장에 올라가면 이전시장에서 보였던 작품과 전혀 다른 공간을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시장에서는 2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윤향로 작가와 이명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제가 어느 공간을 들어가도 나올 수 있게 가변적인 형태의 이동 동선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두 작가의 작품을 실제로 이전에 보셨다면은 굉장히 2명의 작가의 스타일이 다른데 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변적인 공간에 동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작가인 윤향로 작가는 대중매체 이미지들을 복제하거나 해체 그리고 재구성해서 캔버스나 스크린 위에 표출하고 그것으로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블라스티드 랜드스케이프라는 작품과 스크린샷이라는 시리즈 작품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만화책에서 스캐너를 통해서 디지털화하고 이를 포토샵, 인디자인 등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안에 그 인물은 배제하고 스파크, 그 동작선, 그리고 어떤 옆에서 뽑는 에너지 형태의 배경 처리선과 같은 부분만 남겨놓고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작품이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느 만화에서 차용이 됐고 어느 부분에서 이게 캡처가 됐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에서 좀 재밌는 부분은 작품 제목에 항상 숫자가 붙어요. 이거는 작품의 레이어의
수라고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재미있는 작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드리자면, 작가는 어렸을 때 일요일마다 해주는 애니메이션 방송을 기다렸다고 해요. 이 작가가 기다린 이유는 그 방송을 보면은 그 다음 장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래픽으로 이용해서 만화를 만들지만 예전에는 종이를 넘겨가면서 그 장면을 넘겼잖아요. 이 작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들을 보면은 다음에 이 사람이 손을 이쪽으로 뻗겠구나,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돌리겠구나 하는 것들이 예측이 가능했다고 해요. 7살, 8살 나이에는 그거를 찾기보다는 대부분 그 영상에 집중을 하잖아요. 작가로서 발전이 어렸을 때부터 보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 에피소드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양로 작가의 공간은 굉장히 하얗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공간 이미지였다면, 그 다음 커튼을 넘어가시면 5번째 작가 이명주 작가의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주 작가는 대부분 영상의 작업이기 때문에 공간도 진회색 그리고 블랙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공간의 사선을 바탕으로 두 공간이 나눠져 있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명주 작가는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종교, 출판,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고 접목시켜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가설이나 미신, 종교, 이런 믿음이 필요한 부분들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고, 과학 시간에 봤던 어떤 실험실이나 그런 과학 주제들, 이런 것들도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역이라는 시리즈의 작품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시장에 보면 총 4개의 작품으로 성역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역은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칙칙 이런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그 돌을 감싸고 있고요. 그 아래 알코올 램프에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그게 뜨겁지 않은 것처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리즈 같은 경우도 무겁지만 무겁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미디어나 디지털 상에서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맞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되어버리는 요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작가는 어떤 과학 실험실의 모습을 모티브로 이용을 해서 관람객들에게 조금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주 작가의 작품을 보시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전시실 5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전시실에서는 총 2명의 작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임봉우 작가와 류이치 쿠로카와 작가입니다. 두 작가의 작품은 다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시는 임봉우 작가의 작품은 제목 자체가 좀 독특해요. 부, 디귿, 히읗, 다라는 작품이에요. 부, 디귿, 히읗, 다. 그래서 다양하게 관람객들이 이거를 조금 해석할 수 있어요. 뭐 부단하다, 뭐 부지치다, 뭐 이렇게 디귿히읗을 활용해서 이거의 하나를 어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임봉호 작가는 일상생활에 떠도는 단어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 디귿, 히읗하다 라는 작품은 이번에 저희 미술관에서 2번째 시리즈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삼각형의 이제 스테이지,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스테이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섰을 때 그 삼각형 스테이지를 둘러싼 세 면의 그 영상에서 박수를 쳐주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그 위에 내가 올라섰을 때는 이 칭찬이 어느 순간 비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모르는 제3의 인물이 저한테 박수를 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SNS나 어떤 미디어 공간에서 가상의 인물들과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에서 오는 어떤 당혹감,
아니면 자연스럽지 못함,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편하네요. 왜냐면 저는 빠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섰을 때, 그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저희 인터넷 공간에서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에 섰을 때 그거를 가상으로, 가정하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봉우 작가의 두 번째 작품 유유불량 2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작품은 카드의 그 트럼프 모양을 직접 차용을 해서 작가가 이제 트럼프 대신 단어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열정이란 단어도 있고요, 노력이란 단어도 있고, 뭐 학업,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 게임을 관람객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영상으로 매뉴얼도 함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작가는 어떤 룰을 원하고 이 작품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카드 놀이를 할 때 그 룰을 사용해서 관람객들이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카드를 버리고 내 손에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그 단어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에서 좀 재미있는 카드는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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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가의 이제 영상, 이전에 유유불량 1이라는 작품의 영상을 보면 결국에는 작가 손에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노력, 노력, 노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내 손의 마지막까지 남는 단어, 그리고 버려지게 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결국엔 어떤 단어인지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가, 7번째 작가 류이치 쿠로카와입니다. 미디어 디지털 아티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실제로 이제 작품이나 작업 활동은 베를린에 기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어떤 영상의 그래픽 구조에서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그라운드 작품은요, 이전에 작가가 작업했던 원리와는 다르게 실제 현실에 있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 벨기에 기자 다니엘 데스티모어의 영상에 담긴 전쟁 중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요. 화면에 등장하는 3가지의 이미지들은 각각 다른 전장, 그리고 분쟁 지역에 대한 관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모습들에서 다른 디지털 그래픽적인 화면으로 넘어갈 때 도트 같은 형태로 마치 은하수같이 예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도트의 움직임은 사실은 원래 있는 전쟁 중의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그 안에 사람들이 움직임들을 도트로 따서 움직이는 형태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게 전쟁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채화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다면은 사실 맞는 부분이, 작가는 그 전쟁 중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화롭고 어떤 치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차용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은 이미지와 소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것을 배열하여서 관람객이 영상에서 전쟁의 이미지를 보고도 이 전후를 알 수 없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총 7명의 작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융복합전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전시 자체가 현대미술이다 보니까 100%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 미술관에 오셔서 6월 30일까지니까 전시를 실제로 관람을 해보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과 관람객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하신 후에 느껴지는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현대미술이 어렵고 미술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모든 전시장에서 모든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본인이 느껴지는 첫 번째로 느껴지고 아니면 마음이 가는 작품을 하나라도 좀 더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즐겁고 알찬 미술관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당신의 하루를 환영합니다를 소개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 항상 미술관은 열려 있으니까요. 좋은 시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